저를 처음 컴퓨터 게임이라는 아기 구렁텅이에 빠지게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인데요. 지금도 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 게임의 종족 중 하나인 테라는 태클을 앞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종족인데요. 한때 스타크래프트가 한창일 때 공중 유닛인 사이언스 배틀에서 쏘아대는 MP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이언스 배틀선 위에 폭탄을 맞으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편은 이 탄이 날아오면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또한 유닛들이 한 군데 모였을 때 이 폭탄을 맞으면 생명력이 급격히 떨어져 전투에 불리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게임에서만 보던 첨단 전자무기인 이 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1962년 미국이 태평양 상공에서 실시한 수소폭탄 실험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1.44란 메가톤급 수소폭탄 폭발 시험 중에 800km 떨어진 포슬 관측 장비를 파괴시키고 1300km 떨어진 미군 전자통신 감시 시스템까지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1500km 떨어진 하와이에 설치되었던 각종 대로 차단기가 도난 경보기, 공습 경보기 등 전기를 이용하는 대부분을 마비시켰습니다. 당시까지는 핵이 폭발하면 열과 빛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또 다른 에너지인 전자기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실험으로 처음 EMP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그 후 핵 전자파 공격 무기의 개념이 탄생했고 무기로서 꾸준히 연구 개발되어 현대전에서 핵무기에 버금가는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사용된 이 탄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보통 이 탄이라고 하면 사람은 살상하지 않고 전자기기만 작동불능에 빠뜨리는 공격무기를 말합니다. 1990년대 걸프전에서 미국은 이라크에 1MP 폭탄을 사용하여 방송 및 통신 전자계통을 무력화 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첨단화를 거치면서 전자기기 없이는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각 나라들의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무기들은 첨단의 전자장비를 탑재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현재의 전장은 첨단 전자기기가 밀집해 있는 전자전이 되었습니다. 지나가고 걸프전 등 현대전에서 재래식 무기가 전자식 무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컴퓨터를 통한 정보와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아무리 많은 재래식 무기를 갖추고 있어도 한국군의 전력이 높게 평가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탄은 이런 전자체계를 무너뜨려서 상대를 혼란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또 상대의 전자정부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킨 후 재래식 무기로 2차 공격을 퍼붓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전투 방식으로 회귀하기 위한 첨단 무기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튜닝 매니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황의 뜻은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도화된 전쟁이라도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화력전이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예비탄도 어찌 보면 전쟁 본연의 기능인 화력전으로 회귀시키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위협이 폭탄을 터뜨리게 되면 반경 1km에서 수 킬로미터에 있는 전자기기를 포함한 통신망이 마비가 됩니다. 민간 주요 시설로는 공항 방송국이 마비되고 군사 주요 시설인 레이더 방위 시스템 등 군작전 체계도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비롯해서 컴퓨터, TV,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생활 필수품도 작동이 중지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관리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비살상 무기이지 2차 피해는 핵폭탄과 맞먹거나 그보다 더한 위력을 가렸기 때문에 낙진 없는 핵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은 1999년부터 비싼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처음 연구를 진행할 때만 해도 다른 군사 강국들이 봤을 때는 신경도 안 쓰는 기술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이행 비싼 제조 능력은 다른 군사 강국들과 차이는 있지만 그 격차를 급격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북한도 이에 비싼 기술을 러시아에서 들여와 제조하여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 관계자의 소식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서 예비 폭탄의 기술을 비밀리에 빼돌려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다른 시각으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는 것이 사실은 핵폭탄보다 이 탄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전투력은 한국의 전투력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비대칭 전력으로 이 탄을 확보함으로써 전쟁 억제력과 전쟁 발발 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만으로도 그 무기는 효용가치 이상의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국가들이 방산 무기를 대내외적으로 오픈할 때는 새로운 무기 판매를 위한 전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략으로는 최신의 전략무기 자산을 일부 노출시킴으로써 적성국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들이 혈안이 되어 개발하고 있는 EMP탄은 다량의 전자를 방출하는 자기발생 폭탄을 말합니다. EMP탄의 원리는 1920년대 콤프턴의 발견에서 출발합니다. 사전에서는 콤프턴의 발견을 고에너지의 빛을 원자번호가 낮은 원자수와 쓸 때 전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들은 내부에 전자가 흐르며 작동하고 있는데요. 이 예비 폭탄에서 막대한 양의 전자가 방출되어 공기를 타고 흐르다가 전자회로를 만나면 과도한 전자유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정량의 전자로 작동하는 전자기기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화부하가 걸려서 타버리거나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비 폭탄의 원리는 이렇게 전자 과보 공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높은 상공에서 폭발한 폭탄은 주변의 낮은 원소번호의 원자들을 강하게 때립니다. 그러면 원자 내부의 전자들이 튀어나와 공간을 마구 휘저으며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 전자들은 창문, 환풍구 통로를 따라서 실내에 들어온 뒤 전자기기의 회로를 만나면 회로를 따라 흐르면서 회로를 태워버리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탄을 완벽히 막아내기 어려운데요. 일부 극소수의 주요 전자장비를 차폐시켜서 이 예비탄의 전자 헐스를 막을 수는 있지만 넓은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기술을 접목시킨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세계 군사 강국들이 진행해왔던 한국의 이에 비싼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였을까요? 현재 한국은 핵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비핵이탄을 개발 중입니다. 비행기를 개발한 것은 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차량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동식 발사대는 이동성이 있어서 우리가 탐지도 공격도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넓은 면적을 타격해야만 했는데 기존의 확산탄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확산탄과는 별도로 예비탄을 개발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시설이나 지휘소가 주로 지하 깊숙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완전한 파괴가 불가능했었는데 요타우루스 공대지 미사일이나 관통탄두로서도 그 한계가 있어서 관통탄두와 이해탄 또는 비싼 단독으로 지하 벙커를 파괴시킬 구상을 갖게 추진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하 깊숙이 숨어있다고 하더라도 환기구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전선은 연결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선 관통탄두로 지하 깊숙이 뚫고 들어가서 이예비탄을 폭발시키거나 애초에 지상에서 이 탄을 폭발시키면 환기구와 전선 통신용 안테나 등을 통하여 전자기 펄스가 지하시설의 전자기기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999년 처음으로 이 예비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광운대를 포함 5곳 이상의 기관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각 부문별로 개발한 것을 통합해 실제 무기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10년간 관련 기술을 연구를 거듭한 결과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연구소가 개발한 이 기술은 반경 1km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전자 장비를 마비시키는 셀프 특혜 수준으로 평가되며 바로 전력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현재 한국의 미사일 전력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최첨단 전력으로 꼽히며 항공기 탑재 유도탄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반경 수 킬로미터의 전자기기를 파괴할 수 있는 하드킬 수준의 예비탄을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밋밋탄뿐만 아니라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무기인 HP탄까지 개발하고 있는 HP탄은 지향성의 고출력 전자기 펄스를 발사하여 적의 전자기기를 파괴하는 것으로 일종의 비형태의 비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비탄이 고출력의 전자기 펄스를 짧은 시간 동안 발생시켜 넓은 범위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HPN카는 NB보다는 출력이 낮은 전자기 펄스를 특정한 방향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EMP는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HPM은 전술적으로 사용되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당장이라도 실전에 대처할 수 있는 MP탄을 개발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2014년까지 적의 전력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비싼 지피탄 등 비살상 전력 무기를 더욱 발전시켜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 높여 대응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 핵비싼 기술은 한국보다 몇 걸음 앞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 정부 당국과 국정원에 따르면 2012-2013년 정도에 이미 북한은 1톤급 이하의 핵무기 소형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고급 기술 유출이 북한이 러시아의 슈퍼1의 제조 능력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비는 메가톤급 비행기보다